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답답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중국 축구 대표팀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이 중요한 순간, 중국은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본을 탓하고 있다니 정말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은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하나하나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중국 축구 대표팀의 상황, 솔직히 말씀드리며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 중국은 남은 두 경기에서 인도네시아와 바레인을 모두 이겨야만 승점 12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승점을 내어주기라도 한다면 중국은 득실차에서 밀려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남의 결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 과연 이게 제대로 준비된 팀의 모습일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왜 중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팀의 결과를 기대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초반부터 승점을 착실히 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 경기 인도네시아전 1대1 무승부. 두 번째 경기 바레인전 0대0 무승부. 모두 반드시 이겨야 했던 경기였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공격은 답답했고 수비는 허술했습니다. 특히 공격진은 유효 슈팅 숫자조차 상대보다 밀리는 경우가 많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전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과연 월드컵 진출을 꿈꾸는 팀의 경기력인가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조직력은 매끄럽지 않고 수비 라인은 쉽게 무너지고 공격은 단조롭고 창의성 부족. 스스로 기회를 놓치고 결국 다른 팀의 결과를 바라보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어떻습니까? 한 경기 한 경기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필요한 승점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이미 조 1위로 안정권에 들어섰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한 발 더 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야말로 진짜 강팀의 자세입니다. 결국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경기는 스스로 책임지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월드컵 무대에서 살아남는 진정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인도네시아에게 져주면 어떻게 하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말이 됩니까? 자신들이 이겨야 할 경기를 놓치고 나서 이제 와서 다른 나라가 져줄까봐 걱정하고 있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강해져야죠. 축구라는 스포츠는 남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싸워서 결과를 만드는 경기입니다. 마지막까지 남 탓을 한다는 건 프로 정신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태도 아닙니까? 물론 과거에도 일본이 출전 확정 이후 베트남과 1대1로 비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미 조별 순위가 결정된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두 번의 사례를 끌어와서 이번 상황 전체를 남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정말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축구는요, 냉정한 스포츠입니다. 승리는 준비된 자의 것이고 기회는 스스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처한 이 답답한 상황, 솔직히 말해 누굴 탓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초반부터 승점을 충분히 쌓지 못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집중력을 잃었고 전략적 준비도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남 탓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을 보세요. 경기마다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다른 팀을 탓하는 대신 끊임없이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아시아 최고 수준의 팀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축구는 핑계가 아니라 실력으로 말해야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대표팀이 현재 이 상황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 수비 라인의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수비수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상대 공격수들이 쉽게 공간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허점은 어떤 팀을 만나도 똑같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공격 전환이 지나치게 느립니다. 공을 빼앗아도 빠르게 역습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볼을 돌리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 수비가 재정비할 시간을 줘버리고 공격의 위협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수비 시 집중력이 무너지면서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파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번 예선에서 중국은 경기당 슈팅 허용이 11점 이외에 달했습니다. 반면 경기당 평균 득점은 고작 0.7골에 그쳤습니다. 이런 기록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기대한다는 것, 정말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축구는 기술, 조직력, 정신력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결과는 이렇게 냉혹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반면 우리의 태극전사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이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조기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본선행을 결정지었죠. 현재 피파 랭킹 23위. 아시아에서는 흔들림 없는 최강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을 이끄는 선수들, 정말 대단합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모두 유럽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팀을 빛내고 있어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변함없이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고,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수비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섬세한 패스와 창의적인 플레이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죠.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 놀라운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꾸준한 투자, 탄탄한 유소년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려는 선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축구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세계 무대에서 더 높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결국 중국 축구도 배워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기본기부터 다시 다져야 하고, 정신력도 바로 세워야 하고, 조직력도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 축구는 자부심을 가득 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